발목 연골은 다른 부위의 연골보다 두께는 얇지만 압축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서 퇴행성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발목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과거의 외상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누구에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김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발생하는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경골과 비골, 거골이라는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다리와 발이 만나는 지점이 발목 관절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체중을 지탱해주고 부드럽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적당히 움직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은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으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화, 반복적인 사용 등이 원인이며 그 외에 골절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릎, 허리 관절뿐만 아니라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는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정강이 뼈와 종아리뼈 그리고 발등뼈가 만나 이루는 관절로 걷거나 뛸 때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다른 부위의 관절염은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목의 연골은 다른 부위의 연골보다 두께는 얇지만 압축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서 퇴행성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발목 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 달리 나이 들어서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외상, 즉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증과 골절 등과 같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고 무릎, 고관절보다는 적지만 더 빠르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토풍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한 오다리나 X자다리, 평발이나 요족과 같은 하지의 선열의 이상이 원인이 되어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은 통증, 관절의 뻣뻣함, 붓기, 움직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연골이 닳아진 부위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보행 시 특정 동작에 시큰거리고 아픈 증상이 발생합니다.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하고 심하면 평지를 걸을 때도 온전하게 디딜 수 없어서 발목을 이리저리 틀어서 디디고 걷게 됩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걸으면 통증이 생기다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조금만 체중이 실려도 아프고 관절이 붓거나 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목에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진단은 문진과 진찰 그리고 영상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발목 관절의 형태, 큰 관절과의 선열, 발의 형태 등을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세한 뼈의 형태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CT 검사, 주위 인대나 힘줄, 연골의 마모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통풍 등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기도 하죠.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체중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눌리는 부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목 관절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지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 등과 같이 저충격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거리를 걷는다면 운동이 아니라 발목 관절 연골을 더 닳게 할 수도 있고 또 부상의 우려가 있는 운동 등은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거나 구슬을 옮기는 등의 운동은 발바닥 근육 강화에 좋고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은 균형 감각과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앉아서 시작하시고 점점 강도를 늘려가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를 추천합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일주일 이상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라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발목 골절이나 외상으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현재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진통 소염제를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위장장애나 신장 기능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주사와 같은 관절 내 주사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둘째, 물리치료입니다. 온열치료, 초음파치료, 전기자극치료 등이 포함되며 이는 통증 완화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보조기 착용입니다.
발목 보조개나 깔창, 충격, 흡수, 인솔 등을 통해 관절에 가해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신발을 선택해서 신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관절염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 관절경 수술, 뼈조각 제거 수술, 휜 발목을 펴주는 절골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을 고정하거나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합니다. 많이 망가지기 전에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많이 진행한 이후에는 수술 과정도 복잡하고 재활 기간도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과거의 외상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누구에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예방하고 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발목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발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소홀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김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